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라 그러면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정말 사랑,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정말 나쁜 사람 만나서 사랑이 힘들어지면 좋은 사람도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일전에 이승기 씨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저의 어떤 목적과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실망감에 댓글을 이승기 씨 비난하는 댓글로 막 달았습니다. 근데 이 채널은 한 인물을 까고 또 비난하자고 만든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인물들의 어떤 실수 또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성하고 배우는 계기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 채널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행보살이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보살은 아세요. 보살은 타의 모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고, 그쵸? 봉사도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역행보살은 뭐냐? 네, 자기가 스스로 망가지는 겁니다. 괴로워지고 병에 드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중생은 그것을 보면서 어때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역행보살도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채널은 역행보살들을 다루는 채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욕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본뜻, 저래서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럴 때 조심해야지,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승기 씨를 주제로 해서 이 사랑 이야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초기에 사랑과 가스라이팅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하지만 사랑과 가스라이팅을 초기에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승기 씨가 그 집안의 돈 때문에, 아니요, 이승기 씨 돈 되게 많대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 돈 벌어놨대요.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그 견미리 씨 집안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젊은 남녀가 만났어도 의도하지 않게 가스라이팅 기법으로 사랑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종속돼서 조종당했겠구나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이것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이승기 씨가 초기에 가스라이팅에 당한 그것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 선택들을 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알아볼 주제는 연애 초반에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네, 진짜로 초기에 잘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호르몬의 문제잖아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막 탐닉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건강한 사랑인지 모르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속도전이에요. 관계의 진도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진행합니다. 만나자마자 너는 내 운명이야, 넌 내 이상형이야,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럽니다. 강한 감정 표현과 몰입으로 상대를 압도하죠. 이러면은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좋은 분위기에서 로맨틱하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릇한 눈빛을 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상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의 밀도는 너무너무 충만한데 시간이 두 사람의 관계의 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간과 감정의 밀도 이것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감정의 밀도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이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상화 작업이 들어가요. 당신을 정말 완벽한 존재로 칭송합니다. 야, 너 진짜 특별한 것 같아. 넌 너무 멋있어. 야, 넌 진짜 대단해. 너는 진짜 내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최고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붕 뜨죠. 저라도 붕 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존재 자체가 위대하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 있습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것이 실망과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이중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상화는 곧 비난의 전조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역할 롤을 주어준 겁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넌 위대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모두 다 잘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것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 이미지에서 조금이라도 못한다. 이탈됐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 대상은 당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야, 실망이야. 그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들 계세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한테 자기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지적이고 근데 술도 잘 먹고 싸움도 잘하고 이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때는 마동석 됐다가 어느 때는 뭐 대학 교수님 됐다가 어느 때는 뭐 정치인 됐다가 이걸 다 어떻게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말도 안 되게 이상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알잖아요. 아셨죠? 네,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인생 끝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작업도 많이 합니다. 네, 단절을 유도합니다. 가족, 친구, 이전 관계를 은근히 까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 사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야, 그 친구가 널 이용하는 것 같아. 가족들한테 너무 헌신하지 마. 그러니까 널 호구로 보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나는 막 이상화시키고 내 주변은 다 까내려요.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단절을 유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이 대상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승기 씨도 그랬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 싹 다 후쿠 이선이 막 다 까내렸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견미리 씨 집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감정을 흔듭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칭찬과 무시를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럽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난 너밖에 없어. 너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자기 너무 사랑해. 이랬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야, 너 바보냐? 그거밖에 못해? 참, 진짜 한심하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인간은 예상하지 못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상대나 그 어떤 이슈,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항상 자애로워요. 항상 아침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러면 아침 도시락을 안 싸주는 것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의 성격 변화, 감정 변화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감정 기복이 크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줬다 안 싸줬다 한다. 그러면 이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도시락 싸주나? 가져가야 되나? 그리고 식탁을 보겠죠. 근데 엄마 자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아니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리적 중독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감정 흔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이렇게 계속 흔든다. 그러면 조금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흔들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소재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다 무시해서 그렇잖아. 네가 내 말 안 들어줘서 그렇잖아. 이런 식이에요. 아, 나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요? 그 전에는 뭐든지 다 관여했어요. 세상 모든 것에,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관여했다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싹 뒤로 숨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를 지적하면 사과나 해결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탓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숨거나 더 큰 분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똥을 큰 똥으로 덮는 그런 방식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사랑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뭐 잘못됐어. 그러면 이거 어차피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 맞춰 나가는 건데 실수했다 그러면 이거 조정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몰라. 네가 그랬잖아. 그다음 뭐 더 큰 화를 내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관계에서 이렇게 벽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이 사람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이러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사소한 통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거 안 어울려. 야, 화장 그렇게 하지 마. 난 짧은 머리 별로야. 머리 길러. 야, 그 친구 안 만나면 안 돼? 짜증나 진짜. 이러죠. 이러다가 이제는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것도 구별 안 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공부 좀 그만하면 안 돼? 야, 운동 좀 그만해. 네가 김종국이야? 응? 같이 만날 시간이 없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초반에는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걱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걸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명령을 하게 되고 난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종관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쓸데없이 나를 계속 관여한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자기가 할 일도 많은데 나까지 신경 쓰지 마. 요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서 좀 차단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7번째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어떤 그 대단한 어떤 불쌍한 서사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우리가 정말 고생했어.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 언니랑 나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승기 씨 입장에서 어때요? 그랬어? 나라도 잘할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많아요. 뭐 나 전 남편이랑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바람도 피고 이 자식이 나쁜 놈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돌싱 여자분이 이러신다고 하면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내가 애들도 다 챙겨주고 내가 정말 자기한테 너무 잘할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불안감, 그 다음에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관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우리가 원죄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원죄가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책감을 유도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은 죄 아니야. 근데 죄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7가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가스라이팅이 나쁜 사람, 사악한 의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들 오해하시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신 안에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함으로써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과도하게 집착할 이유도 없고 나한테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할 이유도 없고 또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반대로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너라도 잘해. 너라도 내 말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결국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으셔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정말 나답게 발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의 조정에 따라서 서서히 무너져 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승기 씨 그렇죠?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경험이 되어야지 사랑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승기 씨의 사례를 통해서 연애 초반에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